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2023년 1월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함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CME 패치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2023년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이번 CPI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ME 패치에 의하면 6월까지 금리 인상 타겟이 525에서 550bp가 될 것이라고 약 46.3%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월, 5월, 6월에 총 75bp의 추가적인 금리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25bp가 될 거라는 전망이 약 90%지로 우세한 상황에서 5월 25bp 인상, 6월 25bp 인상 이렇게 총 75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전망으로 해석이 되고요. 물론 지금부터 토탈 50bp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약 42.7%로 근소한 차이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고 금리에서 한동안 유지되다가 2023년 12월이나 되어서 25bp 금리 인하 시작으로 인하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망과 다른 게 있다면 지난달에는 6월에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은 지배적이지가 않았는데요. 지금은 6월에 25bp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고 금리가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는 가능성에 대한 퍼센티지일 뿐이고 투자기관이나 혹은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과거 통화 정책에 대한 사이클을 참고해 볼 때 2023년뿐만이 아니라 2024년까지도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뭐가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이나 20년 과거 데이터라는 것은 참고만 할 뿐 미래는 또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적어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먼 미래까지 예측하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에 집중해서 단기, 중기적인 예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상품 비용 등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추가적인 원유 감산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어쨌든 예측치보다 상회한 인플레이션 수치이긴 하지만 6.5%에서 6.4%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오고 있기는 하고 더군다나 1월 단 한 달의 CPI 수치를 가지고 또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가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확정지어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2월 CPI는 에너지 비용이나 식료품 비용, 주거 비용 등에 좀 더 집중해서 트렌드를 살펴보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제가 연준이라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보여진 데이터로는 꽤 오랫동안 최고 금리를 유지할 거다.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2%가 최고로 집중하고 있는 목표다. 그렇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 것은 맞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도 논의할 것이다. 이는 물가지수와 고용지수 등을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참고할 거다. 결국 이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소식입니다. 금감원은 2월 중에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뒤에 3월부터 사례별 증권성 검토 업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3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리플과 SEC 간 소송을 참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금감원 내 디지털 자산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팀은 토큰 증권 규정을 직접 정비하는 팀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 규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료가 리플 소송 관련 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3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리플 소송이 국내 토큰 증권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나라마다 시장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소송 결과에 의존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리플에 영향을 줄 것인가는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조차도 소송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갑론을박 없이 안전하게 리플이 암호화폐로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2차 시장에서 리플 XRP 거래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 판결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서비스를 론칭한 일본 기업 PULC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리플 XRP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DC, USDT, 비트코인에 이어서 7번째인데요. PULC 측은 이번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중에서 유일하게 XRP를 지원하는 오픈 대출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확실히 리플 XRP의 포지셔닝이 매우 굳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법률 전문가가 다음의 내용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최근의 SEC 공격을 예로 들어보면 부정적인 것은 모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것은 리플은 암호화폐 문제 해결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3년 앞서 출발을 했고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리플이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플이 지금 이러한 암호화폐 문제들에 있어서 첫 번째 판례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SEC의 공격적 행보를 통해서 많은 암호화폐 업계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플이 홀로 싸워온 경향이 있다면 이제 암호화폐 많은 업계들이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리플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CEO의 최근 행보는 그런 면모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워싱턴 DC로 향해 로비 활동에 나섰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암스트롱 CEO 본인 스스로도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워싱턴 DC로 가고 있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나눌 사람은 모두 환영이다. 라는 글을 남겼고요. 또 몇 시간 후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다가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 초안 설립을 위해 배후에서 일하는 이들과 만나 매우 기뻤으며 올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암스트롱 CEO의 이와 같은 행보는 SEC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로비 활동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과 SEC 소송,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SEC 전쟁.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분 증명인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위한 SEC와의 전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한 구체적인 케이스가 증가하다 보면 업계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